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바 쉽게 하기입니다. 알바는 독일어로 아르바이트의 준말입니다. 아르바이트는요, 유명한 그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우슈비츠 그 캠프 있죠. 여러분들 그 폴란드의 유태인 학살로 유명한 그 캠프의 그 정문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마하트 프라이. 일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굉장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알바는요, 아르바이트의 앞자를 따서 한국에서 줄임말이고요. 일본에서는 뒷자를 따서 바이토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파트타임 잡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알바도 일자리입니다. 이제 다른 일자리랑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다른 일자리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비정규직, 정규직.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알바도 비정규직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알바는 부업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비정규직, 정규직은 전부 다 주업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알바를 하는 분들이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60만 명이 청년인데요. 청년들의 주업은 뭘까요? 학생입니다. 학생이면서 이제 부업으로 알바를 하는 거죠. 또 10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은 다른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주업이 있는데 또 알바로 부업을 하는 거죠. 또 20만 명은요, 남은 20만 명은 주부입니다. 그러니까 주부로서 주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바로서 부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알바는 일이 보통 단순합니다. 반면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은요, 아무래도 숙련된 일 또는 자격이 있는 일, 이런 쪽이 더 가깝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요, 알바에는 소속이 거의 없습니다. 소속이 거의 없다 보니까요, 동기도 없고요, 뭐 선후배도 없고요, 개념이 없는 거죠. 팀도 없고요, 네, 상사도 잘 없습니다. 상사라고 해봐야 이제 사장님이 있어요. 네, 이게 조그만 그룹이다 보니까 사장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알바들만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죠. 주로 이제 사장님이나 매니저를 이렇게 상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속이 없고 팀원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회식도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차이고요. 네 번째 차이가 고용의 기간입니다. 정규직은 정년이 될 때까지 고용이 보장이 되죠. 또 비정규직은 입사를 할 때 기간을 정합니다.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기간을 정하죠. 알바도 정하기는 하는데요. 그 개념이 이제 굉장히 희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사직이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렇게 다른 일자리하고 알바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제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알바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알바는 부업이었는데 알바가 이제 주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첫 번째가 최저시급이 높아진 이유가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최저시급이 높아지니까 알바만 잘해도요, 원만한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보다도 나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알바를 주로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조직 생활을 싫어하거나 한 직장에 매여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알바를 주업으로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복잡한 일을 하는 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일만 하는 거를 좋아하고 복잡한 일, 새로운 일을 싫어하는 거죠. 이런 분들도 알바를 이제 주업으로 택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이제 알바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제 새로운 이제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프리터라고 합니다. 프리터. 프리 아르바이터. 네, 요게 준말이 이제 프리터입니다. 알바는 이제 일자리죠. 그런데 나로서는요, 일입니다. 일을 하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여러 가지가 거꾸로 내가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히 돈과 대우겠죠. 뭐 돈과 보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돈을 벌면은 이제 만약에 청년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내가 얻게 되는 그러한 보상이고요. 두 번째, 이거 말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의 능력 성장의 기회라는 거죠. 네, 그 첫 번째가 생활 능력과 일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이제 신장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요, 사람 만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학교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만 만났잖아요. 네, 일을 해보세요. 일은 굉장히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동료, 뭐 고객, 또는 뭐 상사, 뭐 사장님이든 매니저든 이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적도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적도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 만나는 기회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게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일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번에 이제 알바를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내가 하게 될 일, 그게 뭐겠어요? 진로죠. 네, 진로를 선택하는데 이게 도움이 됩니다. 아, 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진로를 제대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일이고요. 일 말고 일을 하기 전에 많이 했던 거는 뭘까요? 네, 그게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공부겠죠. 네, 두 번째가 취미, 세 번째가 놀기, 그리고 아마 봉사도 했을 겁니다. 네, 공부, 놀기, 취미, 봉사. 이거하고 일과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일은 내가 하는 것, 내가 제공하는 이제 내 노동력이 되겠죠. 이 노동력을 갖다가 누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네,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그게 일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남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공부, 놀기, 취미, 봉사는 어떻게 돼요? 네, 이거는 순전히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씁니다. 내가 노는데 돈을 쓰고, 내가 취미 생활을 위해서 돈을 쓰고, 내가 공부하는데 돈을 쓰고 학비를 대죠. 내가 봉사하는데도 내가 돈을 내고 갑니다. 이 차이죠. 이거는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요, 공부, 놀기, 취미, 봉사는요, 뭐 그냥 아무 때나 그만둘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롭죠. 내가 나를 위한 거니까요. 반면에 일은 어떻게 돼요? 네, 이게 남이 나를 고용하거나 남을 위해서 내가 돈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그만두기가 알바는 좀 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함부로 그만두기가 이게 쉬운 거는 아닌 것이죠. 알바도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그 몇 가지 내용만, 주요 내용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최저 시급입니다. 이번에 다시 인상이 됐죠. 시간당 이 정도 이상의 임금을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최저 시급이고요. 두 번째가 주휴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많이 잘 적용이 안 되는데요. 주휴 수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은요, 하루는 유급 휴일을 받는 겁니다. 이거를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주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시급을 50% 인상해서 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연장할 때, 연장 근무를 할 때, 두 번째 야간 근무를 할 때, 야간 근무라는 것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를 말합니다. 세 번째 휴일 근무를 할 때.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휴일이라는 것은 이 알바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첫째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휴. 네, 그러니까 5일을 일했으면 하루 쉬는 것. 요때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빨간 날, 뭐 국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만 해당이 됩니다. 좀 알바하고는 다르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상시 근로자가 내가 이제 알바를 하는 그 직장에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돼야만 적용을 받습니다. 뭐 사장님하고 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이거 적용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네, 다른 정규직,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알바에도 이제 퇴직금이 있는데 그 조건은 이렇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그것을 1년 이상 했을 때 다른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도 있는데요. 4시간을 일했으면 30분 이상 휴식, 8시간을 일했으면 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는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알바에는요, 수습기간이 없습니다. 바로 교육시키고 바로 투입이 되죠. 네, 그래서 수습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알바입니다. 이런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고용주와 알바자는요, 이제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써야 합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이제 명백하게 근로 조건을 쓰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임금,
얼마를 받느냐. 두 번째, 그걸 어떻게 받느냐. 지불 방법. 그리고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고 휴일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그리고 업무 내용. 그리고 퇴직 시의 인수인계사항.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적으로 써서 근로계약서를 갖다가 작성을 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법과 제도라고 한다면요, 실제 현실은요, 이것과는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고용주의 현실이죠. 지금 알바를 고용하는 많은 고용주들은요, 상당수가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영업자가 일을 많이 하죠, 당연히요.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많이 하는데도요, 자기가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요, 오히려 알바를 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보다 못합니다. 수입이 더 적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아예 없거나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요, 최저시급을 못 맞추죠. 주휴수당도 못 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휴식 시간도 제대로 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요, 임금 체불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알바자의 현실도 있습니다. 알바자가요,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거나 뭐 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안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불성실한 알바자도 많습니다. 뭐 번번이 지각을 한다든지 쉴 시간을 갖는다고 해놓고서는 뭐 길게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예고 없이 그만둔다든지 이런 알바자들도 왕왕 있고요. 또 이런 알바자도 있습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 네, 이런 알바자도 있는 거죠. 세 번째 현실은 뭐냐면은 고용주와 알바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네, 고용주가 보는 알바자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뭐겠어요?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고용주가 이제 알바자한테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다 이유가 뭐냐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거꾸로 알바자가 고용주가 문제가 된다면은 뭐가 문제겠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함부로 대한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적과 간섭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걸 이제 문제시하는 거죠. 또 숫자가 작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2명, 어떤 때는 3명이다 보니까요. 이게 성격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여럿이 있을 때는 이제 주로 일이 되는데요. 둘, 셋이 있을 때는 이제 성격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일과는 관계없이 성격 가지고 부딪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알바의 현실인 경우가 이제 왕왕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은 알바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돈과 보상 따로, 그리고 일 따로라는 겁니다. 뭐 돈과 보상이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돈과 보상이 일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일은요 굉장히 싫은 게 됩니다. 싫고 재미없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럼 일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많은 것을 갖다가 내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돈과 보상은 보상대로 추구를 하되 일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것을 최대한 얻으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능력 성장입니다. 그 능력 성장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생활 능력입니다. 생활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정리를 하고 내가 청소를 하고 네, 이게 이제 기본 생활 능력이죠. 그동안은 다 누가 해줬어요? 다 부모님이 해줬습니다. 대부분 다 엄마가 해주다 보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을 갖다가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알바라는 거죠. 처음엔 물론 힘들겠죠. 근데 그게 힘든 걸 내가 하면은 그게 바로 내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일 능력이 되겠죠. 네, 일 능력은 내가 안 해본 걸 갖다가 함으로써 얻게 되는 내가 그 일을 잘하게 되는 일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가 협동 능력인데요. 그동안에 내가 했던 건 나 혼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알바를 하다 보면요, 일이다 보니까요,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협동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혼자 잘하는 거하고 이 같이 협동해서 잘하는 게 다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협동 능력을 갖다가 내가 얻게 되고요. 네 번째가 이제 고객을 상대로 할 때 고객을 만족시키는 능력. 이것도 새로운 능력입니다. 그동안은 뭐 친구 사이, 뭐 부모하고 자녀 사이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이거랑은 굉장히 다른 거죠. 고객을 만족시키는 능력. 이런 능력을 얻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람을 만나는 기회인데요. 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나하고 대부분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나하고 거의 다 같은 사람이었죠. 뭐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되게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직장에서는 네, 일을 하면서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물론 힘들기도 하겠죠.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하기 능력을 내가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중에는요, 또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이게 이제 사람 만나기 기회가 됩니다. 네 번째는요, 관계 능력의 기회입니다. 아까 제가 주로 다른 사람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사람은요, 뭐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하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고객을 만날 때 힘든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진상 고객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요, 뭐 적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내 것을 뺏어가려는 뭐 그런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진짜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스파링 파트너라고 합니다. 권투 선수가 이제 내가 권투 선수가 세지려면은 세계 챔피언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강한 스파링 파트너를 선발을 합니다.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때려 눕힐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세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상대방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고객이든 진상 고객이든 적이든 그 사람이 강할수록 나는 더 세질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진로 탐구의 기회입니다. 청년들한테 진로를 물어보면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진로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 두 번째가 내가 잘하는 일, 세 번째가 남이 인정하는 일, 이 순서입니다. 이런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게 되는 기회. 이게 이제 내가 알바를 함으로써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거를 내가 알고 체험하는 기회를 내가 갖게 되는 거죠. 마지막 그게 뭐냐면은 필요한 사람 되기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요, 내가 어디를 가서도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직장에 가서도 내가 필요한 사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알바를 하면서 내가 받는 보상만큼만 일을 해준다고 한다면요, 그 일이 재밌거나 쉬울 수가 없습니다. 점점 하면 할수록 재미없게 되고 힘들게 되죠. 돈과 대우보다는요, 그 일이 나한테 가져다주는 많은 능력 성장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그러면은요, 일도 더 쉬워지고요, 희한하게도요, 인정과 보상도요, 사실은 더 잘 받게 됩니다.